여러분들 2차 함수 다 배웠다고 그랬죠? 근데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기억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2차 함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한 다음에 이 기억 못하지? 아니 기억났어요. 거짓말하지 마. 배웠는지도 기억 못했잖아. 아니, 다른 친구들도 내가 배웠나 하는 눈빛이고. 그래서 자, 중요한 거는요, 2차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의 관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은 그냥 그림이에요. 2차 방정식을 그림으로 그리면 2차 함수야. 그런데 2차 방정식은 보세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걸 만족하는 x를 구하는 게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근데 2차 함수는 얘가 0이 아니라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거지. 그러니까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는 얘가 2차식이라는 것만 갖고 하나는 0이 되는 x를 찾는 거고 하나는 x에 대해서 y가 바뀐다는 게 다르지만 어떻게 2차 방정식이 2차 함수가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 대표적인 아래로 블록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 그래프의 점들의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좌표 평면 몰라. 내가 얘를 좌표 평면에다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이 점의 의미는 x가 알파인 거에 대해서 y가 이런 베타 값을 가진다라고 하는 x에다가 대입한 게 y가 되는 이런 점들의 집합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y 값이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2차 함수가 0이 되는 y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2차 함수 y 값이 0이 된다는 건 얘가 x축에서 만나서 x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y좌표는 항상 이렇게 0이 되는 거. 0이 되는 거. 이렇게 생긴 x를 구하는 게 2차 함수의 뭐가 되는 거예요?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간단하게 얘가 2차 함수가 y가 0이 되는 x를 구해주면 그것은 바로 뭐가 되더라? 2차 방정식의 해가 되더라. 이해됐어? 이게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의 관계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2차 방정식의 관계가 보세요. 만약에 2차 함수가 2차 방정식과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우리가 이 근을 이렇게 알파 또는 이제 베타라고 하면은 이 알파하고 베타는 2차 방정식의 뭐가 되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얘가 2차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갖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케이스가 되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이러한 상태는 만약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2차 함수를 넣었을 때 방정식의 근을 가지고 어떤 상태를 서술할 수 있어? 이 2차 함수가 x축과 어떻게 만나는지를 서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2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얘가 이렇게 걸린다는 거고 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아무런 상태가 없이 똑같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가지고 이 함수를 그렸는데요. 얘가 이렇게 x축과 딱 한 점에서 만났어요. 이렇게 얘가 x축과 딱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x축과의 교점의 좌표의 개수가 근의 개수라고 그랬지. 그치? 얘는 근이 몇 개예요? 한 개잖아요. 그리고 얘는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지.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떻게 되는 거야? 0이 된다는 거죠. 그럼 퀘스천. 이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걸리지 않고 이렇게 떠 있는 케이스, x축과 만나지 않는 케이스 있죠? 얘는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없기 때문에 근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를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얘는 허근을 갖잖아요. 그쵸? 이 허근의 허라는 게 어떤 허수상의 어떤 이미지다 이렇게 들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반대로 판별식이 지금 본 0보다 크거나 0보다 같은 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인데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실근을 가진다 이렇게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x축과 교점을 가지게 되면 얘는 실근을 가지게 되는 거고 얘가 x축과의 교점이 없으면 얘는 어떤 근을 가지는 거야? 허근을 가지는 상태이며 이때의 판별식은 0보다 작은 게 될 거예요. 이해됐지? 이게 전체에 걸쳐가지고 우리들이 풀어야 될 문제야. 그럼 봐.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뭘 배웠냐면 근의 2차 방정식의 풀이를 먼저 배웠고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배웠고 켤레근을 배웠고요. 그리고 앞에서 절대값을 가지는 2차 방정식의 풀이를 배웠어요. 대표적으로 배운 게 지금 4가지야. 여러분들이 약한 게. 그치? 그러면 그림에서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와 켤레근, 풀이, 절대값을 가지는 걸 그림으로도 다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건 보세요.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지. 그치?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데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하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곱하기 베타 2가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차 함수에서는 얘가 그림이니까 어떤 거를 물어보겠어? 혹시 너네들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 즉 얘를 뭐라고 불러? x축과 만나는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겠니? 이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알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알고 싶으면 제곱한다.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4알파를 베타를 뺀다. 이런 식의 변형 공식으로 이제 해주는 거 아니야. 이해됐어? 따라서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 그 다음에 켤레근, 절대값 이런 것들이 전부 뭐로 나온다? 이렇게 그래프에서 다 해결이 된다. 됐니? 자, 그럼 물어보자. 여러분들은 혹시 그거 배웠어? 절대값을 가지는 그래프 배웠나요? 여기 있을 텐데. 아하, 여긴 없구나. 그래서 이게 처음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예요. 자, 두 번째. 그럼 먼저 요거 쓸 필요 없잖아. 거기 다 있어요. 두 번째. 이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라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전부 우리가 배웠던 근과 계수의 관계나 절대값 이런 거에서 문제가 나온다. 자, 그럼 유형 1번을 한번 볼게요. 유형 1번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2차 함수와 그래프의 x축의 교점 보세요. 259번을 보시면 x제곱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와 x축과 거기 밑줄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0,0하고 2,0이다. 얘는 절편이 0하고 2라는 거지. 그치? 그리고 x제곱의 계수가 1인데 0하고 2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x 2차 함수는 x제곱의 계수가 1이고 x-0과 x-2를 근으로 하는 2차식이다. 이렇게 근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세우는 걸 통해서 함수를 갖다가 구할 수가 있다. 이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걸 뭐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근이 주어졌을 때 2차식을 세우는 방법은 x에서 근을 빼고 x에서 근을 뺀 걸 인수분해 형태로 곱해줌. 그리고 x제곱의 계수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앞에다가 1을 곱해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됐어? 다음 261번 이런 것도 자주 나오는 건데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난 두 점이 a, b야. 그래서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x 플러스 k 얘가 2차 함수이긴 하지만 이렇게 돼 있죠. 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이렇게 a하고 b라고 합시다. 문제의 조건은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7 이거예요. 그쵸? 그럼 우리는 이 점을 알파 또는 이 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하면 결국은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게 7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게 양수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제곱하면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얘가 4알파 베타를 뺀 거니까요. 49는 해놓고 근각의 관계 위해서 마이너스 6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36 마이너스 4K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치?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4K는 뭐가 돼요? 36에서 49를 빼니까 얼마냐? 13인가요?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나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K는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13이다, 이렇게. 그래서 근각의 관계가 어디에서도 이제 만들어진다? 이렇게 2차 함수에서도 똑같이 만들어진다. 이게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의 관계야. 됐어? 두 번째, 262번은 얘가 x, 그리고 여러분들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의 관계를 할 때는요, 그래프를 꼭 그리세요. 알겠어? 오늘 웬일로 제가 집중을 잘하지? 2차 함수 재밌어? 유리, 웬일로 오늘 집중을 잘하지? 딴 때는 자고 있었잖아. 뭔가 좀 수상한데 실실 웃으면서 보고 있는 거니까 2차 함수가 재밌는 건가요? 자, 262번.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접한다고 그랬으니까 얘 x축을 그려놓고 이렇게 접한다 그림만 그리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 거는 내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너는 눈 감지 말고 눈 좀 뜰래?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y축 그래프 그리고 있어요? 안 그리고 있어요? 안 그리고 있죠. 왜 안 그려요? 지금은 그릴 필요가 없거든. 여러분들이 2차 함수가 왜 어렵냐면은 항상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y축하고 x축을 그린 다음에 항상 이런 놈들이 있어. 눈금은 왜 그려? 눈금은 왜 그려? 내가 이런 버릇 들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이런 거는 컴퓨터가 알아서 해줄 거야. 여러분들이 할 건 이렇게 대충 그린다는데 그 대충이 우리가 유식한 말로 개형을 알아본다. 즉 2차 함수의 상태 정도만 그려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까지 포커스를 맞추는 건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의 관계잖아. 결국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의 관계는 2차 함수와 x축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y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안 그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x축과의 교점, 다음에 판별식 이런 거 쓸 때는 x축과 그 2차 함수만 그려주면 돼요. 어렵지 않지. 자, 그래서 262번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에 접하니까 요거 y는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9 할 때 접하니까 판별식이 4, 9, 36이 0이면 되는 거지. 이때 양수 a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a는 뭐다? 6이다. 여기 있는 문제는 전부 다 똑같아요. 됐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못하더라고. 264번에 보면은 얘가 x축에 접하는 건 나왔지만 점 1,1을 지난다. y는 x의 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가 1,1을 지나고 어떤 식으로 얘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1,1을 지나면서 x축에 접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뭘 써야 돼? 1,1을 지나니까 y에다가 1, x에다가 1을 대입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1은 1 플러스 p 플러스 q 이렇게 나와서 p 더하기 q가 0이라고 하는 p하고 q의 연립방정식을 풀어라라는 시그널이 하나 나오게 되고, 이쪽에서 접하니까 판별식인 p의 제곱 마이너스 4q가 뭐가 돼요? 0이 되니까 p제곱에다가 뭐 대입해? 마이너스 q 대입하면 결국은 q제곱 마이너스 4q가 0이라서 q가 0일 수도 있고 q가 4일 수도 있죠. q가 0이면 p도 동시에 0이 되는 거고, q가 4면은 p는 마이너스 4가 되는 이런 구조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pq p하고 q를 곱하면 0이 아니니까 얘는 아니고 얘를 구하라,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사실 2차 방정식과 하면은 되게 심플한 거예요. 됐니?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머릿속에 이제 그리고 있으면 이런 문제들이 되게 쉬운 거야. 265번도 한번 볼까요? 265번도 여러분들이 낯설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x제곱의 개수가 1인 첫 번째, 원래 2차 함수는 이렇게 2차 방정식처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두고 저 abc 미정계수를 구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하는 거거든. 근데 저 ABC를 구하는 걸 갖다가 여기 그
그림으로 해석을 해서 이 조건들을 이용해서 ABC를 좀 쉽게 구해보자 하는 게 이거의 목표예요. 265번을 보시면 x제곱의 1인 이차함수 fx의 그래프가 첫 번째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고, 그러니까 RL 볼록인 게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요. 보세요. y는 이 a는 1이고 그냥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하면 일단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얘가 x축과 접하고 f의 마이너스 1하고 f의 3이 뭐가 돼 있어요? 같다고 돼 있죠. 얘 보세요. f의 마이너스 1과 f의 3이 같다.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거든. fx는요, 이차 함수는 함수, 얘를 뭐라고 읽어? 함수값이라고 읽지, 그치? 민선아, 너 떠야지. 함수값이 같죠, 그쵸? 근데 이렇게 읽는 거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과 x에다가 3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같다. 됐어? 그런데 이차 함수는요, 함수값이 같으려면, 즉 뭐가 같으려면, 이렇게 y값이 같으려면 그 x가 두 가지가 가져야 되거든. 여기까지 해야 됐지.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제일 중요해. 뭐가 제일 중요하냐? 얘가 같아지는 x값은 항상 이차 함수의 축을 중심으로 대칭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1하고 3 넣어가지고 얘를 노가다를 할까가 아니라 마이너스 1하고 3하고 같다는 건 얘가 어디에서 접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하고 3의 중심인 2냐? 1에서 접한다는 거지. x 이꼴 1을 중심으로 3하고 마이너스 1하고 3이 어떻게 돼? 대칭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x축과 접한 점은 1이고 따라서 얘는 y는 얘가 1에서 접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x-1의 제곱으로 1초 만에 풀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대칭성을 이용해서. 알겠어? 이걸 노가다 해가지고 BC를 다 구한다가 아니라 대칭성을 이용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차함수를 정말 잘하는 방법은요, 이차함수가 항상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다? 축의 방정식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걸 쓰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따라서 265번은 f의 마이너스 1하고 f의 3하고, 즉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함수값과 x에다가 3을 대입한 함수값이 같다는 건 3하고 마이너스 1의 평균이 뭐가 된다? 축이 된다. 그리고 얘는 축 x 이꼴 1에서 접한다가 되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x 이꼴 1만 해로 가지니까 x-1의 완전 제곱이라는 형태로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고, 그럼 f2는 뭐가 되겠어? 2에서 1 빼서 제곱하니까 1이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게 함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정식과 이차 함수를 노가다로 하기보다는 항상 이렇게 대칭성을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까지 한 게 뭐냐? 이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가 지금 메인 테마였어요. 두 번째, 다들 줄린 거 보니까 두 번째는 잠깐 쉬었다가 이차 함수 그래프의 직선의 위치 관계 들어갈게요. 두 번째 타이밍에 우리가 할 거는 두 번째, 이차 함수와 일반적인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요. 이제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하고, 원래 x축은 y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이었잖아. 근데 새로운 직선인 px 플러스 q와의 위치 관계를 보는 게 두 번째 지켜볼 거예요. 그쵸? 그러면 원래 x축하고 어떤 이차 함수의 위치 관계는 결국은 이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방정식의 해다. 이게 결론이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볼게요. 얘도 이차 함수와 저 y축 직선을 기울기가 가진 직선으로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이 이차 함수 곡선하고 직선이 만나는 이 두 점의 x좌표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근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 알파하고 베타는 어떤 식의 2차 방정식이냐? 이제 첫 번째,
이 참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여러분들이 식을 세울 때요. 이 참수와 px 플러스 q라와 같다. 이렇게 같게 되는 x점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얘를 이항을 시키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px 플러스 q를 뺀 새로운 이참수가 만들어지지. 그치? 우리는 어떠한 함수에서 어떠한 함수를 뺀 걸 차함수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참수를 fx라고 하고 지금 1참수를 gx라고 하는 함수식으로 보자면 이참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y는 이참수에서 1참수를 뺀 거에 근이 이렇게 알파 베타가 이걸 갖다가 0으로 풀었을 때의 근이 알파 베타다 이렇게 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차함수를 생각하세요. 차함수의 근이 이차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다. 됐어? 그러면 참고로 차함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보세요. 이 fx-gx를 그리잖아? 그럼 봐. 이게 fx에서 gx를 뺀 건데 알파 왼쪽에선 fx에서 gx를 빼면 얘가 음수가 되죠. fx에서 gx를 빼면 음수가 되지. 그러다가 알파 쪽에서는 fx하고 gx가 같게 되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면 아니지. 여긴 플러스 fx에서 gx 뺀 거니까 쏘리. fx에서 gx를 뺀 게 플러스가 되고 이쪽도 플러스 얘는 0이죠. 근데 이 안쪽으로 넘어가면 fx에서 gx를 뺀 게 음수가 되지. 그치? 자, 이 음수가 되는 길이를 봐봐. 작아지다가 점점 커지죠. 커지다가 얘가 어느 순간에 다시 작아지잖아. 그치? 그러다가 베타라는 점에서 fx하고 gx하고 같아서 얘가 0이 되죠. 그 다음에 베타를 재면 다시 fx에서 gx를 뺀 게 뭐가 돼? 플러스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맞아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 이 fx에서 gx를 뺀 것도 새로운 이차함수가 되잖아요. 어떤 함수? ax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p의 x 플러스 c 마이너스 q는 0이라고 하는 이차함수가 되잖아. 근데 이차함수는 항상 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쵸? 그래서 지금 저 상태는 이차함수하고 이차 방정식이 알파하고 베타라는 점에서 만나는 상태가 되거든. 새로운 차함수를 이 차함수는 그러면 역시 x축과도 알파하고 베타에서 만나는 사이가 되겠죠. 됐어요? 차함수를 그리면 새로운 2차식을 만들 수 있으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fx에서 gx를 뺀 알파에서 베타 사이의 이 거리와 얘를 갖다가 x축에다가 이렇게 차함수를 x축과의 교점으로 그려서 알파하고 베타의 x축과의 거리는 어때요? 같죠? 맞아요? 같죠? 자, 따라서 이런 사실들을 이용해서 이 참수를 푸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차함수의 추계 방정식은 봐봐. 알파하고 베타의 딱 중간이지. 다시 봐. 차함수의 추계 방정식은 딱 알파하고 베타의 중간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2참수하고 1참수를 그렸을 때 그럼 이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봐봐. 이 직선하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직선하고 평행한 직선이 이 참수에서 접하는 요점의 x좌표 있지. 얘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얘가 새로운 방정식, 새로운 이차함수의 축의 방정식이에요. 이 사실을 알아두고 차함수에 저런 성질이 있구나 라고 알아둔 사람들은 나중에 문제 풀기 되게 쉬울 겁니다. 일단 참고로 알아두세요. 차함수는 이렇게 함수에서 다른 함수를 빼가지고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차함수와 새로운 직선의 위치 관계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나갈게. 지금 우리는 앞에서 이차함수하고 x축의 위치 관계에 대해 이차함수와 x축이 안 만날 때, 접할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세 가지에 대해서 판별식을 썼다고요. 그쵸? 자, 그러면 또 이 참수와 직선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와 얘가 접할 때와 얘가 만나지 않을 때도 판별식이 들어가겠죠. 그럼 그 판별식은 어떤 식 가지고 하는 거냐? 자, fx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고 gx가 px 플러스 q라고 하면 fx에서 gx를 뺀 차함수를 가지고 판별식을 쓰시는 거예요. 즉 얘가 ax의 제곱 플러스 b-p의 x 플러스 c-q는 q를 이참수로 두고 만약에 첫 번째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즉 이참수하고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여기에서 만들어진 판별식이 0보다 크게 되는 거고 얘가 접하면 여기에서 만들어진 판별식이 0이 되는 거고 만나지 않으면 이거 가지고 만든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고 이게 이차함수하고 직선 또는 이차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x축과 이차함수의 관계는 2차 방정식이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2차 방정식의 해다. 자, 그러면 봐. 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 2차 방정식과 직선이 만나는 점의 x좌표는 차함수를 방정식으로 놨을 때의 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됐나요? 자, 267번 한번 볼게요. 그래서 267번은 이참수 직선 y는 이참수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k와 y는 x 마이너스 2가 만나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 자, 그래프는 얘가 아래로 볼록 x 마이너스 2는 이렇게 만나지 않은 상태죠. 차함수 만드십시다.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x에서 마이너스 x 빼면 플러스 2x 마이너스 k 플러스 2라는 이 참수를 만들어서 얘 판별식인 b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얘가 0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는 얼마야? 1보다 작다가 되겠지. 이렇게 판별식으로 똑같이 한다.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다 판별식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좀 낯선 게 있겠어. 여러분들 270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해봐. 조건이 있어. 10초만 좀 풀어볼래? 270번? 10초는 좀 에바다. 점 2,2를 지나고 이참수의 그래프에 접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는 거죠. 해봐요. 10초는 에바고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다 배웠지? 안 배웠냐? 모르냐? 배웠어 안 배웠어? 준영이 배웠어 안 배웠어?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도는지 배웠지? 직선의 방정식 배웠어 안 배웠어? 지연이 배웠어 안 배웠어? 공수2 해 안 해? 한 번도 안 해봤어? 특강 2번? 직선의 방정식 들어갔냐 안 들어갔니? 2번 정도 했으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중학교 때 직선의 방정식 다 했죠?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직선의 방정식 안 했어? 1참수라고 그래서. 뭐 말하고 싶은 거냐면 270번에 보면 어떠한 직선이 있는데 얘가 x제곱 플러스 16x 플러스 14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3 y는 자 어떠한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이 이참수에 접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직선이 어디를 지나? 이렇게 2,2를 지났을 때 2,2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 두 가지가 생기거든. 그쵸? 그럼 여러분들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팅을 할 수 있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야. 할 수 있어 없어? 몰라? 이것만 가르쳐 줄게요. 한 점은 지났는데 요 두 직선의 기울기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쵸? 그때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미지수가 되는 거야. m에 한 점을 지나니까 x-2 플러스 이렇게 둬서 1참수를 mx-2m 플러스 2라고 둬서 얘하고 차함수 가지고 판별식이 0 쓰세요. 해봐.
270번은 직선의 방정식 두는 법을 알고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거야. 그래서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인데 270번은 기울기가 미지수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2,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을 가정을 해서 저 직선의 방정식하고 그 다음에 2차 함수에 차함수 가지고 판별식을 만들어서 그게 0이 되도록 m을 구하면 된다. 해봐. 한율 이제 손가락 나왔잖아. 캐스트 뗐는데. 아직도 안 됐냐? 야, 씨. 해보세요. 그래서 m 값의 곱이니까 m에 관한 2차식 구해서 근각계수의 관계로 접근하면 되겠죠? (270번은요) 학교 시험에서 되게 잘 나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정호야, 코 고는 건 좀 심하지 않니? 자지 않았어? 안 잤어? 목이 잠긴 거 보니까 방금 잔 거 같은데? 답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와? 안 나와? 볼게. 다시 그릴까요? 자, 270번 같이 한번 다시 볼게요. 어차피 지워야 됐으니까. y는 x, 저기 엔디안이 철수를 하는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오늘 공사 소리 때문에 개 시끄러워. 자, 2,1을 지나고 여기에 접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 즉, 이 참수를 이렇게 뒀을 때 2,2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접선이 만들어지죠. 어딘가에서. 근데 얘가 기울기는 모르지만 지나는 점을 알잖아. 그러니까 2,2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가정을 해야 돼. 기울기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얘를 y는 m에 x-2 플러스 2라고 둡시다. 그러면 얘는 mx-2m 플러스 2가 직선이 되겠죠. 그럼 이제 얘를 보니까 이 참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접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 참수하고 직선이 접하면 판별식을 0을 써야 되는데 그 판별식을 어떤 식을 가지고 쓰는가? 여기에서 여기를 뺀 차함수를 가지고 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차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y는 x의 제곱 플러스 2의 3 마이너스 m에 x 이렇게 플러스 13 플러스 2m 마이너스 2니까 11 플러스 2m. 얘가 차함수죠. 얘가 차함수죠. 그래서 얘의 판별식 두 번째 얘의 판별식이 0이니까 3-m의 제곱 마이너스에 11 플러스 2m이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죠. 따라서 m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8의 m 플러스 9에서 11을 빼면은 마이너스 2가 0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m 값의 기울기의 곱이잖아요. 두 기울기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2가 답인데 왜 마이너스 2가 안 나와? 3, 3, 9 마이너스 2 계산 실수했나? b제곱 6x죠?
mx죠? 아이고 야 내가 미친. 쏘리. 2m을 2mx로 봤다. 미안. 6-m에 x 플러스 13에서 2 빼면 11 플러스 2m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 판별식 이렇게 쓰면 안 돼. 두 번째, 그래서 판별식인 6-m에 제곱 마이너스 4에 11 플러스 2m 얘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m제곱 마이너스 12m 마이너스 4이 8m 플러스 36에서 44를 뺀 게 0 판별식. m제곱 얘는 필요 없고 왜냐면 마이너스 8이 꼴 0인데 우리는 근각계수의 관계에 m의 값 곱을 구하는 거잖아요. n값이 두 개니까 m의 거나 2차식에서 두근의 곱으로 갑시다. 그래서 두 기울기의 곱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요. 됐어? 이거 시험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과 콜라보 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다음 271번 교육청 기준을 꼭 한번 봐야 됩니다. 271번 문제 한번 읽어보고 있을래? 자, 읽어봤죠? y는 x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ax 마이너스에 b 마이너스 7의 제곱이라는 함수가 있고 첫 번째 얘는 x 이꼴 마이너스 1에서 무슨 값을 가진대? 최소값을 가진다. 그럼 x 이꼴 마이너스 1이 뭔지를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이차함수는 y는 cx하고 한 점에서만 만난다. 한 점에서만 만난다니까. 두 번째 식은 얘 이차함수의 차함수 가지고 차함수의 판별식이 0이라는 거 쓰는 걸 거죠. 그쵸?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가번 조건. 이 fx가 x 이꼴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저 x 이꼴 마이너스 1이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인 것 같아? 무슨 의미인 것 같아? 보세요. 이차함수 최대 최소 했어 안 했어?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이 이차함수가 아래로 볼록이니 위로 볼록이니? 아래로 볼록이죠. 그러면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일 때 어떤 값을 가지게 돼 있어? 여기 추계방정식에서 최소값을 가지게 돼 있잖아. 그쵸? 즉 1번 조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라는 건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최소값을 가지는 x가 마이너스 1임을 이용하는 거고 얘는 추계방정식이 뭐다? 마이너스 1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차함수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추계방정식의 공식은 어떻게 돼? 추계방정식의 공식이 어떻게 돼? 크게 얘기해봐. 뭐예요? 2a분의 b냐? 마이너스 2a분의 b죠. 마이너스 붙여야지. 자, 그래서 얘는 추계방정식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추계방정식을 아는 것만으로 벌써 a가 2라는 게 나왔지. 그래서 y는 식을 고칩시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의 b 마이너스 7의 제곱이 하고 이제 y는 cx 이거 가지고 요거 두 개 차함수 만들게요. 얘하고 cx가 한 점에서 만나니까 x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c의 x 마이너스의 b 마이너스 7의 제곱 이렇게 차함수를 만들고 얘의 판별식인 b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b 마이너스 7의 제곱이 뭐여야 돼요? 0이어야 되죠. 그쵸? 자, 그랬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 구하는 거지. 됐어? 자, 근데 생각해봐. 여기서 상수 ABC에 대해서 ABC 구하는 건데 보세요. 얘는 지금 C하고 B하고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미지수가 두 개죠. 그럼 미수가 하나 더, 미지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미지수가 두 개인 걸 처리하기 위해서 식이 하나 더 나와야 되지. 맞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만약에 B하고 C가 1차식이잖아? B하고 C에 대한 식이 이렇게 나오면
B-C나 아니면은 뭐 QB 플러스 RC 같은 식이 하나 더 나와야 돼요. 그런데 완전 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이 0이 되는 케이스는 어차피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니야, 그치?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수를 더해서 0이 되기 위해선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완전 제곱수 더한 게 0이다.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다. 그때는 또 다른 식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얘도 0, 얘도 0이니까 C가 2, B가 7, A는 2 이렇게 해서 다 더해주면 얼마가 나온다? 어우 씨 깜짝이야. 7 더하기 4에서 11이 나온다. 됐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 문장을 가지고 첫 번째 추계방정식에서 이 참수가 최소 또는 최대를 갖는 걸 이해를 하고 있는가. 두 번째 판별식을 썼을 때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인 걸 눈치를 채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려면 이 제곱 밑에 있는 게 0이 돼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가. 그거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육청 문제들은요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만 많이 알아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 그 얘기는 저렇게 2차 함수의 축에 관련된 이야기와 제곱 더하기 제곱, 실수 제곱의 합이 0인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사실 이거 앞에서도 되게 많이 봤어. 어디서 많이 봤냐면 실수 제곱의 합이 0이 되는 케이스 많이 봤는데요. 보세요. 자, 어떤 케이스냐? y는 이래. 자, 2분의 1에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이 0인 경우에는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니까 이때는 a하고 b하고 c하고 같다라고 하는 삼각형의 길이 판단 문제 있죠. 인수분해에서. 이때도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기 위해선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실수의 제곱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고 실수 제곱이 0이 되는 케이스는 그 실수가 0인 케이스밖에 없다. 이거 좀 알아두세요. 자주 쓰이니까. 의외로 여러분들이 많이 깜빡하고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됐죠? 넥스트. 여러분들이 272번 그럼 직접 한번 풀어봐. 지금 시간 줄게. 직접 한번 해봐. 이 참수의 그래프가 이 직선과도 접하고 이 직선과도 접하고 동시에 접한다. 해보세요. 두 개 참수에서 판별식이 0. 해봐. 빨리 가. 주정이 풀었어? 풀어서 지금 펜을 놓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수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개념이 쉬우니까 쉽게 따라잡을 수 있겠지. 아니에요. 숙제라 이런 걸 내는 이유도 있잖아. 여러분들이 이걸 머릿속에서 항상 이제 그 개념을 외우고 있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보자마자 손이 움직일 수 있게 연습하는 거야. 그래서 수업할 때 좀 따라서 해라. 펜 놓고 있는 놈들은 뭐냐? 해봐요. 시킬 때.
지영이 답 나왔어? 안 나왔어? 답 나온 사람? 채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얘기해봐. 차함수. 해가지고 동시에 접하니까. 판별식을 판별식이. 판별식은 는 0으로 그치, 판별식이 0이죠. 근데 그 판별식을 두 개를 써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 그래서 A, B를 따로따로 구해야 되는 게 함정이죠. 연립방정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계산이 귀찮은 것이 어려운 게 아니야. 차함수 두 개 만들게요. 첫 번째는 얘하고 얘의 차함수 y는 x의 제곱 플러스 a-4의 x 플러스 b-4라고 하는 차함수와 y는 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6의 x 플러스 b 플러스 11이라고 하는 두 개의 차함수를 만들게. 그래서 얘 판별식이 0, a-4의 제곱 마이너스 4의 b-4가 0, 얘도 0. 두 번째 얘도 0, a 플러스 6의 제곱 마이너스 4의 b 플러스 11, 얘도 0. 이거 두 개를 동시에 풀어야 되죠. 그래서 귀찮은 거예요. 됐어? 풀면 되죠? 그럼 어떻게 푸나 보세요. 얘가 A 따로 B 따로 A 따로 B 따로 A 따로 B 따로 이렇게 있지, 그치? 그 말은 첫 번째 얘를 고치면 첫 번째 식을 고치면 A-4의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16이 0이라는 식이 나오고요. 이 두 번째 식도 A 플러스 6의 제곱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44가 0이 나와서 얘를 4B는 A에 대한 식, 4B는 A-4의 제곱 플러스 16, 얘도 4B를 A 플러스 6의 제곱 마이너스 44로 바꾸면 두 개 같으니까 A제곱 사라지고 A에 대한 식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B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귀찮긴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다음. 자, 273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좌표는 보세요. 여러분들 x의 제곱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은 아래로 볼록이지. 아래로 볼록이고 2x 플러스 b는 대충 위로 올라가는 이런 함수가 되겠죠. 즉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이 직선의 x좌표가 각각 마이너스 1하고 2다. 자, 마이너스 1하고 2의 뭐의 근이에요? 마이너스 1하고 2가 차함수의 근이죠. 그쵸?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에서 2x 플러스 b를 뺀 x제곱 플러스 a-2의 x 플러스 3 b 이꼴 0의 해가 마이너스 1하고 2야. 그럼 이거 뭘로 가는 거니? 근각의 관계로 가는 거죠. 그쵸?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의 a 마이너스 2. 두 근의 곱이 3 마이너스 b. 끝 아니야. 쉬운 거잖아요. 그쵸? 전부 다 마찬가지니까 여러분들이 이쪽은 해보시고 다음 자, 쭉 해서 277번 좀 볼게요. 이차함수가 어차피 도형이라고 보면 277번도 그래프의 상태를 한번 그려봐야 돼요. 자, x제곱의 그래프와 mx 플러스 1이 서로 다른 두 점 A에 B에서 만난다. 상태를 그려봅시다. x의 제곱과 mx 플러스 1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 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고요. 각각 두 점 AB에서 x축 얘가 지금 x제곱이니까 얘는 x축과 접하죠. 그리고 얘가 y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점에서 내린 이 점의 이 만나는 점에서 x축에 내린 점의 좌표를 수선의 발을 C하고 D라고 하자. 그때 CD의 길이가 4다 이거죠. CD의 길이가 4. 그러면 이 CD의 길이를 어디에다 갖다 붙여? 알파하고 베타 가지고 뭐 만들어? 나 좌표에서 항상 뭐 만들어야 돼요? 아, 나랑 니들 공수도 안 했지? 선생님들이 이런 거 보면 항상 뭐 만드니?
정우야 소리 크다. 뭐 만들어요? 직각삼각형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직각삼각형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맞잖아.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양수 m의 값 구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재료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 길이가 4라는 건 얘하고 얘의 차함수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뭐라는 얘기예요? 4라는 거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라는 거잖아. 즉 x의 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1은 0의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 때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게 4라는 얘기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 알파 베타를 뺀 걸로 해결을 하라.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m이고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지금 16이 되는 거지. 따라서 우리 구하는 m제곱은 뭐가 돼요? 12가 되고 m값은 루트 12하고 마이너스 루트 12 두 가지가 된다.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양수 m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m이 루트 12 이렇게요. 됐어요? 그래서 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결국은 저 차함수에서 근의 차이다 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두 점의 사이를 구하는 게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으로 많이 나오더라. 다음. 자, 이제 2차 방정식의 그래프와 이차함수의 실근을 보면은 얘가 그래프가 되게 많이 나오죠. 그쵸? 278번 봅시다. 자, 278번 보시면요. 그래프를 그렸어. X축, Y축 그려져 있고 마이너스 1하고 3이 그려져 있고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fx. 자, 이 그래프를 보고 뭐는 알아? 얘가 y는 fx인 건 알겠거든? fx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하고 3인데 그럼 우리는 fx를 갖다가 추정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추정할 수 있어요? 일단 얘는 마이너스 1하고 3을 근으로 가지니까 x에서 마이너스 1을 빼고 x에서 3을 뺀 걸 근으로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fx의 x제곱을 계속 모르니까 a라고 가정을 해야 되겠지. 됐어? 자, 그 상태에서 f의 x 플러스 1의 1을 이꼴 0의 두 실근을 곱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fx를 전제로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갔으면 a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0으로 놓고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하면 마이너스 2하고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어디서 배운 거예요? 2차 방정식에 근이 주어지면 그 근으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식을 완성한다. 그쵸? fx가 전제가 됐을 때 f의 ax 플러스 b는 x 자리에다가 ax 플러스 b를 다 대입해서 구한다.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들이 되게 중요하게 쓰입니다. 됐어요? 자, 다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다 하기 위해선 최소값하고 최대값을 알기, 이참수의 최대 최소, 잠깐만. 이참수의 최대 최소, 이참수의 최대 최소가 이미 들어갔구만. 요거 하나 더 해봅시다. 요거 어차피 도형 문제니까요. fx, gx 모든 실근의 합은 279번 볼게. 그럼 279번 같은 거는 눈으로 푸는 문제가 되거든. fx가 2참수고 그 다음에 gx가 1참수예요. fx하고 gx가 만나는 x점의 좌표 하나는 2, fx하고 gx가 만나는 하나의 x좌표는 마이너스 5예요. 자, 이 상황에서 fx 마이너스 gx 이꼴 0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 자, 그러면 fx 마이너스 gx가 차함수잖아요. 차함수의 근은 얘 두 개의 함수가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은 그냥 나와 있는 거네요. 그쵸? 이거 틀리면 바보야 이제. 알겠어? 280번. 여기도 보면은 fx하고
fx 위로 볼록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gx가 있는데 gx가 여기에 gx가 요렇게 가면서 여기에가 x축하고 y축의 교점이 되니까 x는 0 하나 하고 뒤쪽에 x는 2가 하나 있죠. 자 그러면 fx-gx fx-gx 이꼴 0의 해는 x는 0하고 x는 2 두 가지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4라고 근을 준 거네. 이런 거 틀리면 바보야 이제. 알겠어? 됐죠? 다음. 이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여러분들이 제일 약하죠. 그렇죠? 근데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값은 뭐 얘기하는 거야? 우리 졸고 있는 민선이. 최대 최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잘 잤어? 오, 입가에 침 흘리는 거 봐. 안 잤어? 눈에 졸음 꼈는데. 볼게요.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는 뭘 말하는 거니? 보니까 여러분들이 최대 최소 이런 거 할 때 이차함수 y는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갖다가 할 때 얘를 y축과 x가 교차하는 여기에 x와 y의 순서상으로 그림을 그린다라는 사실을 까먹기가 쉬워요. 최소값은 뭐냐면 제일 낮은 값, 가장 최소 최대는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을 각각 최소, 최대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데에서 가장 작은 또는 가장 큰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값은 x값이야 y값이야?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는 건 x값이니 y값이니? y값이잖아요. 맞아? 따라서 이 그래프들이 x를 대입했을 때의 y의 점의 집합이다. 그러니까 x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y를 전부 순서상으로 그린 거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최소값은 적당한 x를 대입했을 때 y가 가장 낮은 게 최소값이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어떠한 이차함수가 아래로 볼록이면 얘는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근데 어디에서 최소값을 갖느냐? 즉 최소값 자체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디서 최소값을 갖는가? 어디서도 되게 중요해. 아래로 볼록인 경우 어디에서 최소값을 가져요? 아니 어디에서 최소값을 가져? 뭐야 이게? 목소리를 내라고. 어디에서 최소값을 가져요? 야, 딱 봐도 축의 방정식, 즉 x가 축일 때 최소값을 가지지 않아? 그럼 반대로 얘가 위로 볼록이면 얘가 x가 이거일 때 제일 큰 y값을 갖지. 이게 정체가 최대값이야. 그럼 얘도 최대값을 어디에서 가져요? 축의 방정식에서 최대값을 갖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차함수가 단순하게 아래로 볼록이거나 위로 볼록인 경우에는 항상 어디에서 축의 방정식에서 무엇을 갖는다? 최소 또는 최대를 갖는다. 됐어? 자 그러면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이런 거예요. 얘는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무한하게 뻗어나가는 케이스지. 그래서 이 경우는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x의 범위가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서 제한이 되어 있으면 최대하고 최소는 어떻게 되느냐? 이 x값을 알파에서 베타까지로 제한한다는 것은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프를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서 자른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른다. 따라서 원래 아래로 볼록인 어떤 이차함수가 있는데 얘는 x값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케이스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알파에서 베타까지를 해서 알파가 여기 x니까 베타가 여기라고 합시다.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서 그래프를 자른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그것만 보겠다는 거야.
따라서 x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래프를 보겠다거든. 됐어? 어디에서 최대값 가져? 어디에서 최대값을 가져? 알파에서 최대값을 갖지. 어디에서 최소값을 가져? 베타에서 최소값을 갖죠. 이게 최대 최소야. 자, 그럼 만약에 두 번째 케이스 얘가 아래로 볼록인데 문제는 알파하고 베타가 이렇게 돼 있다고 쳐. 그럼 그래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르겠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자르겠다는 거잖아. 어디에서 최대값을 가져? 알파에서 최대값을 가지. 어디에서 최소값을 가져? 축. 그러니까 문제의 상황은 어디에 있냐면 축이 저 제한된 범위에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문제 상황이 된단 말이야. 그럼 반대로 알파하고 베타가 또 축의 방정식을 벗어나서 알파하고 베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사이에서 잘라서 보겠다는 얘기잖아. 어디에서 최소값을 가져? 알파에서 최소값을 갖죠. 베타에서 최대값을 갖지. 따라서 저 제한된 범위가 축의 방정식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만 축이냐 알파냐 베타냐를 따지면 돼요. 됐어? 자, 그런데 더 한번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 축의 방정식 어떠한 값이 축의 방정식에서 잘 보세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걔가 최대값을 갖죠. 축의 방정식에서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얘가 축의 방정식에서 두 개가 같은 거로 떨어져 있으면 y값이 같잖아. 근데 얘가 알파하고 베타가 축의 방정식에서 조금이라도 틀어지는 경우에는 얘가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베타가 틀어지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뭐가 저울 기울듯이 기울어지죠. 그래프가.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에서 멀수록 최대. 반대로 아래로 볼록인 경우 축의 방정식에서 멀어질수록 무슨 값? 알파, 베타라고 하자. 축의 방정식에서 멀어질수록 최소값을 가져요. 따라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거는 제한된 범위가요. 축의 방정식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알파 또는 베타가 최대 최소야. 그런데 제한된 범위가 축의 방정식을 포함하고 있으면 얘가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지를 봐줘야 돼. 알파하고 베타가. 따라서 축의 방정식이 먼 쪽이 최소 또는 최대를 가지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야, 이것만 알면 되는데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가 뭐가 어려워? 그치? 그거를 여러분들이 선행할 때는 머릿속에서 들을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가 그래프를 그리기만 하면 되게 쉬운 케이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또한 이걸 알았지만 뭐를 또 알아야 되겠어? 항상 이차함수는 축이 항상 문제가 돼요. 축. 왜? 첫 번째,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 말은 보세요. 아까도 봤잖아. 이차함수가 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는 어떠한 일정한 값을 가지는 y가 같아지는 알파하고 베타에 대해서 얘 두 개의 중점이 축의 방정식이 된다 이거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파하고 베타의 중점은 알파하고 베타의 평균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봐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의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로 두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죠. 그쵸? 그런데 축의 방정식이 알파하고 베타의 평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은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마이너스 2a분의 b다. 축의 방정식의 공식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또한 축을 알고 있으면 fx를 최고 차이 계수 a x-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형태로 이렇게 축의 방정식을 포함한 형태로 세울 수도 있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문제가 이거야. 2차 방정식을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내야 되거든. 근데 축의 방정식과 최소 또는 최대를 준 건 그냥 2차 방정식을 준 거야. 이거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못 만들더라고. 자,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81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x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제한돼 있어? 0에서부터 3으로 제한돼 있죠. 그때 y는 식이 완벽해.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요. 그러면 첫 번째 추계방정식을 먼저 구하세요. 추계방정식은 4분의 4 해서 1이잖아.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그럼 이 1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0하고 3 사이에 1이 포함되어 있잖아. 얘는 위로 볼록인 거 보이지? 추계방정식이 1인 거 보여요? 어디에서? 0에서 3 사이니까 0은 1보다 조금 가깝고 3은 훨씬 멀고,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이쪽이 좀 더 기울어져 있는 이러한 함수로 잘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x 이퀄 1에서 무슨 값? 최대값. x 이퀄 3에서 무슨 값? 최소값을 가지는 게 되는 거지. 개 쉽잖아. 쉬워 안 쉬워? 쉽잖아요. 그쵸? 넥스트. 그래서 이쪽은 전부 최대 또는 최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낯선 게 있어. 뭐가 낯서냐면 284번 교육정 기출문제. 이게 조금 낯설죠? 285번까지만 하고 끝낼 거야. 좀만 참아. 이거 최대 최소 값이 주어질 때 이쪽은 뒤로 넘겨야 되네. 그럼 이쪽하고 1등급 실력 완성은 다음 주에 하죠 뭐. 자, 284번이 교육청 기출문제인데 실수 p에 대해서 x값을 제한하는 건 이해되는 거거든. 그때의 f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4px, x가 0에서 2 사이일 때 이 fx를 x제곱 마이너스 4px다. 얘의 최소값을 g의 p라고 하자. 아니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그때 g의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g의 2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잖아요. 그쵸? 자,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볼 때는요. 자, 얘부터 볼게. fx는 첫 번째. 자, 그래프의 상태를 봅시다. x로 묶어주면 x-4p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얘는 p가 양수라고 그랬니? 음수라고 그랬니? 실수 p라고 돼 있죠. 그쵸? 여기 봐야지. 민서 여기 봐야지. 얘 x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0하고 4p 두 가지예요. 그쵸? 문제는 p가 뭐라고 그랬어? 실수라고 되어 있지. p가 실수라고 되어 있지. 그럼 기본적으로 실수는 어떻게 나누는 게 룰이에요? 어떻게 나누는 게 룰이야? 원래 실수는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주는 게 국룰이에요. 그런데 얘는 이걸로 나누기는 힘들고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게다가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을 때 x축과 교점의 좌표를 구한 건 얘의 축이 x는 2p다라는 걸 이제 보려고 한 거예요. x는 2p다. 자, 그럼 봐봐. 얘가 아래로 볼록인 건 확실하죠? 축이 여기 봐야지. 축이 x는 2p지. 축이 p라는 미수가 됐다는 건 얘가 그래프가 좌우로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얘기 아니야? 맞아요? 좌우로 마음대로 움직이죠. 그런데 x의 범위는 어떻게 돼 있어? 제한돼 있지. 그치? 자, 따라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자, 얘 x의 좌표가 0에서부터 2까지로 제한돼 있잖아요. 그런데 추계방정식이 2p인 채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얘 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럼 축이 x가 0보다 작으면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 아니야. 맞아?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미니멀하게 그리자. 너무 개 크게 그렸다. 자, x가 0에서 2 사이인데, 자, 첫 번째는 저 p의 추계방정식 얘를 갖다가 이제 들고 옮길 거예요. 첫 번째는 추계방정식이 이쪽에 있을 때를 좀 가정을 해봅시다. 이쪽에 있을 때 가정을 해볼게요. 얘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요렇게 가서 x 0에서부터 2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잘리죠. 자, 그럼 첫 번째 추계방정식 2p가 0보다 작을 때를 보고 있잖아. 자, 그때는 어디에서 최소값을 가져요? 0에서 최소값을 갖죠.
그러면 그때 GP 최소값은 저 fx의 최소값을 GP라고 두면 저건 x에다가 뭐 대입한 거야? 0 대입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됐어? 두 번째는 추계방정식이지 어느 쪽으로 옮겨갈 거냐면 추계방정식이 여기를 넘어서 여기를 갔을 때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으로 가잖아. 그럼 얘는 어디에서 최소값을 가져? 여기서부터 즉 여기까지를 자른 거니까 추계방정식에서 최소값을 갖지 않아? 여기까지 이해됐지? 체각이 안 됐어? 추계방정식 2p가 0하고 2 사이에 들어가면은 뭐? 0이 여기잖아. 아니 어쨌든 0에서 2 사이에 들어가면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잘리죠. 최소값 언제 가져요? 추계방정식에서 갔지.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x 그러니까 2p 추계방정식이 0에서 2 사이에 있으면 fx의 최소값은 x에다가 뭐 대입한 거? 2p 대입한 거다. 4p의 제곱 마이너스 8p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8p 제곱이 최소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최소값이 p에 관련된 함수로 나타나네요. 그렇죠? 자 마지막 세 번째 p가 이쪽으로 가 있잖아요. 즉 이쪽으로 가 있으면 다시 그래프가 요렇게 오게 되니까 어디 0하고 2를 봤을 때 2에서 최소값을 갖죠. 그쵸? 따라서 이 상황은 만약에 2p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gp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x에다가 2 대입한 거니까 8p라고 쓸 수가 있겠네. 4-8p요. 그쵸? 이렇게요. 됐니? 자 이렇게 됐을 때 g의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p가 0보다 작으면 gp는 뭐다? 그냥 0이라는 상수함수다. p가 2로 나눌게 0에서부터 1 사이면 gp는 어떤 함수로 나온다? 마이너스 8p제곱으로 나온다. p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p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요. 그때의 gp는 뭐로 나온다? 4-8p라고 하는 3개의 함수로 쪼개진다. 구역에 따라서. 따라서 g의 마이너스 1, x가 0다, p가 0보다 작은 거니까 g의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g의 2분의 1은 0에서 1 사이죠? 2분의 1은 0에서 1 사이잖아. 따라서 g의 2분의 1은 마이너스 8 곱하기 4분의 1이라서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답인데 왜 마이너스 1이 나왔지? 저 계산 실수. 아이고 야 4에서 8p제곱은 마이너스 4p제곱이죠. 미친. 4p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죠. 응? 마이너스 8p제곱. p제곱이잖아. 미안.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지. 마이너스 8p제곱이니까. 그러니까 g 마이너스 1하고 g의 2분의 1의 값은 뭐가 된다? 합한 게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추계방정식을 중심으로 그래프를 움직이면서 풀어봐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됐어?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건 뭐냐면 2차 함수가 움직이는 케이스야. 더 골 때리는 건 축은 고정돼 있는데 얘가 움직이면 더 골 때려져. 왜? 얘는 2차, 그러니까 사실 같은 상황인데 만약 이런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그래프를 고정시켜 놓고 범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 자 그럼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면 얘가 지금 이게 정해지면서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모양으로 되냐면 그래프가 요렇게 뭐 이제 점점 가깝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가 요렇게 되고 얘가 점점 멀어지다가 다시 요렇게 되는 케이스.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걸로 이미지를 기억하시면 그때마다 최대 또는 최소를 가지는 구간이 달라진다. 이것만 좀 머릿속에 알면 되겠죠. 이렇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움직이는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푸는 게 난이도가 좀 높다. 근데 익숙해져야 된다. 왜? 수능에서 나오는 건 이런 거기 때문에요. 됐어요? 숙제는요. 285번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어디서부터? 259에서 285까지 해오시면 돼요.
259에서 285, 259에서 259번부터 285번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 나머지 진도 나가고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 1등급 문제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풀어오세요. 그리고 1등급 문제에서 내가 많이 풀어주는 문제들은 100% 시험에 나올 거야. 그래서 수업 시간에 좀 졸지 마. 잠깐 쉬었다가 시험 보도록 하죠. 지연이는 나랑 같이 2차 방정식 할 거니까 잠깐 쉬었다가 여기로 나오면 돼.